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부를 이뤘을까요? 이 수년 전 미국의 백만장자의 모습을 자세히 그린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이 번역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백만장자의 생활 모습과 습관, 사고방식 등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흔히 백만장자라고 하면 복가품을 사들이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백만장자는 아무리 써도 주지 않을 정도의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박하고 성실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만장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소한 것을 의외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려면 시간이 걸리고 계획이 필요하며 노력도 해야 합니다. 이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어떠한 벼락 성공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추구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의 50%는 매일 두 잔 이상의 맥주나 와인 혹은 다른 술을 마십니다. 음주를 하면 뇌세포 속의 신경수용체를 막아서 오작동이 시키거나 전혀 작동을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는 기억은 물론이고 명확히 생각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가난한 사람 중에 77%는 매일 1시간 이상의 TV를 봅니다. 시간 낭비는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시간을 생산적으로 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으면 인생에서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비열하다고 생각을 하면 비열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나는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불운이 겹치게 되는 거죠. 나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도 신뢰하지 못할 사람을 찾게 된다는 거죠.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믿음으로 계속 가난하게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들은 믿음이 되고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작동이 됩니다. 더 좋지 않은 것은 자녀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답답해서 성인이 되어 고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의 대부분은 배움을 위한 독서를 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려면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장은 매일 독서하는 습관과 스스로 학습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매일 자기개발을 위한 독서도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은 파도와 같습니다. 순조롭게 풀릴 때도 있지만 매우 어려운 시기도 있습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들이 과거 곤란한 상황을 겪었던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체험이 그들의 정신을 강하게 만들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힘든 경험을 하고 좌절을 이기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실패와 역경도 성공을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라고 여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와 역경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혼란에 빠지면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곤란한 일에 직면해도 결코 눈을 감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역경을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곤란한 상황에 빠지면 평범한 사람들은 당하고 혼란스러워 불안해하고 어떻게 되겠지 하며 긍정적으로 사고를 갖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우선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마련합니다. 사람은 모두 나쁜 습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바꾸면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세바시 강연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자주 듣습니다. 세바시 강연은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아이디어를 15분 스토리로 나눕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보람 있는 이 15분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고 세바시를 통해서 강연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참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세바시 강연을 듣던 날 우울증 환자였던 이수연 씨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지방으로 보내고 우울증이 심해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목을 매려고 하는 순간 주치의 선생님과의 약속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래, 죽을 거 마지막으로 약속 한번 지키고 죽자라는 생각으로 다음날 주치의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연 씨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용기가 맞는 것 같아요. 죽는데 필요한 건 용기라고 말합니다. 그의 주치도 터널 끝에 비치올 거예요. 지금이 그 터널 끝일지도 몰라요 라면서 그 상담자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을 항상 마음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병동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독서와 일기 쓰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기가 8권이 되어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나는 이수연 씨의 강연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왜 그런 우울한 마음이 드는지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우울한 마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심리에 관한 책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치유에 관련된 책도 읽게 된 거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장의 역할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나는 자라오면서 제대로 된 가장의 역할, 장자의 역할에 대해서 그건 알고는 있었지만 그 환경이 받쳐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경제적으로
무수저이기에 문제다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서 그러다 보니 삶에서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갈구하는 마음이 간절했었던 거죠. 비록 저는 사춘기는 겪지 않았지만 35살에 나타나는, 그러니까는 사춘기와 갱년기 사이에 과도기적인 증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겪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갱년기라 하면 40대에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는데, 공자는 40은 부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도 미혹되지 않는 나이, 젊은 시절에 바라보던 40은 특히 먼 나이였지만 어느새 나는 그의 40대를 졸업할 나이대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40대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그 노후의 삶은 어쩌면 평생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막연히 나중에 열심히 공부만 해서 진학을 하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나이만 먹으면 지혜가 쌓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쌓인 것은 언젠가 반드시 더 큰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게 제가 사춘기도 갱년기도 겪지 않은 대신 30대에 겪었던 과도기적 증상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쌓여서 몸과 마음에 모두 이생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의 근원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용기를 해야겠다.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행히 어릴 때부터 책을 접하고 살았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무너지면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식구들의 일을 따로 구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같은 구분으로 사태 해결은커녕 나 또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다소 버겁더라도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밀어주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리저리 마음의 가닥을 잡지 못하는 사람은 광주리에 갇혀 나오지 못한 미련한 그 개구리와 같습니다. 대나무 강조리는 안에서 보면 사방팔방 구멍이 다 뚫려 있습니다. 미련한 개구리는 자기가 그 많은 구멍으로 도망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멍으로 나가려다 안 되면 저 구멍으로 나가려 합니다. 또 힘들면 다른 구멍을 찾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